키는 작지만 조금씩 커가고 있는 의정부에서 새벽에 기차 타고 왔습니다. 선생님들의 열기가 15분이지만 되게 저를 떨리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20년 차 교사로 이 앞에 섰는데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고민들과 함께 저의 고민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받아왔던 교육, 그리고 20년간 내가 했던 교육,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의 교육을 보면서 저기 앉아서 쭉 여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들었던 고민들은 정말 교육은 진보하고 있을까? 나아지고 있을까?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고민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바뀌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늘 교사로서 하는 고민들이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가 진정한 배움이고 아이들은 왜 배우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배우게 하려면 언제 어떻게 배움이 이루어져야 될까?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이 고민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학교는 지식을 얻는 곳이 아니다. 이미 지식을 얻는 곳이 학교였으면 저희는 경쟁력을 다 잃어버렸죠. 아이들은 요즘에 누구한테 배우죠? 학원이나 네이버에게 배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다 보내세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사로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거든요. 학교는 지식을 얻는 곳이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스스로 찾고 그 의미와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연습과 경험, 노력과 실수, 배움을 통해 지식, 깨달음, 능력을 얻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자립하고 성숙하며 미래를 위해 기초를 다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이들의 감정과 신념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도 이해하며 주장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 저는 사실은 학교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책으로만 배우는 민주주의, 글로만 배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나와 다름과 소통하면서 나의 삶이 주인이 되는 내 주변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곳이 바로 학교의 목적이고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실현하고 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혁신학교라는 기회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혁신학교 4년 동안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고민들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배움은 무엇이고 삶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문화가 바뀌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학교에서 이런 교육과정들을 교사들하고 세워냈던 것 같아요. 1학년에는 나를 세우는 과정, 2학년에서는 더불어 사는 과정, 그리고 3학년은 세상을 소통하는 과정,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을 만들면서 이것으로 학교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세계와 공존하는 그런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비전들을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내고 자기의 교육과정들을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재구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학교의 교육과정들을 바꾸면서 교과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학교 문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내가 몰랐던 아이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어쩌면 다 판을 벌려놓고 아이들을 배움의 객체로 받아들이고 있을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교사 자신과 칠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칠판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수업 연구를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저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로 배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넘어서 배움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삶, 그 다음에 주변에 가고 있는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골목길,
주로 만나는 떡볶이집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학교로 들어오는 교육과정 그런 것들을 혁신학교 안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4년간의 혁신학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다른 학교로 옮겨서 혁신학교이긴 한데 이 혁신학교의 한계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혁신학교가 그 경기도 혁신학교들이 지금 7, 8년의 그 기간들을 겪으면서 가져왔던 주춤거리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혁신학교는 교사 중심이었어요. 교사들에게 판을 내어준 거죠. 이제 그간에는 학교의 주인은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교무부장, 연구부장님이었던 그 판에서 교사들에게 이 권한을 주고 교사들이 교육과정들을 바꿀 수 있고 운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바뀌고 4년이 지나고 다른 학교로 가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니까 또다시 혁신학교가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들이 계속 들어오면 왜 이것을 해야 될까를 다시 얘기하는 이런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마음을 내고 고민하고 같이 했는데 3년, 4년이 되면서 그냥 그 여행은 그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오면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혁신학교의 모습들로 되면서 관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그 혁신학교를 넘어서 배움이 무엇이고 정말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물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사들한테는 판이 깔렸는데 교사들이 판이 깔리고 학교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쓰는데 여전히 학부모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여전히 지역사회로 나가지 못하는 교사, 그리고 여전히 닫혀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의정부에서는 배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혁신학교를 고민했던 초중고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지역의 대안학교 학부모들과 대안학교 교사 그리고 지역에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교육을 고민하는 지역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새로운 학교들을 우리 넘나드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를 넘어서 마을에서도 배움이 일어나고 꼭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나 아니면 지역 주민한테서 배울 수도 있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배울 수 있고 넘나드는 배움, 연결하는 배움 이런 것들을 도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간의 이러한 배움들은 저희 교육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던 이런 사적인 배움들이었어요. 그게 사적인 영역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과 사적인 교육과 마을 교육은 다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키고 이것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야 된다. 관이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이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예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를 찾아다녔어요. 어른들이. 근데 막상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실제로 저희들의 고민은 아이들이 그것을 원할까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지역을 넘나들면서 저녁에도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는 교육을 원할까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은 지역에 노래방이 많았으면 좋겠다 였었어요. 그리고 공짜로 가는 영화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배움이 뭐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배움이 뭘까를 한번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3명의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모아놨었어요. 그리고 2달간 주말마다 아이들이 모이면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자라는 토론회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토론회는 저희가 비몽사몽 토론회, 마을에서 꿈을 꾸자라는 놀고 만들고 배우고 꿈꾸는 우리들만의 방식을 상상해보자라는 그런 그 토론회였고요. 23명의 아이들이 주말마다 모이면서 어떻게 이 토론회를 이끌어 나갈까를 고민하고 모아온 토론회가 열렸는데 200명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모아왔어요.
그때 저희 선생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 일은 교육청과 시청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책상 빌릴 돈을 100만 원 얻어다 주는 거였었어요. 간식비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1년간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1년간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하시고 싶으세요? 온 국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행이더라고요. 일탈을 꿈꾸는 민족인데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없고 그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모여서 즐거운 작당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학교 넘어 마을 배움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 정책의 꿈의 학교 정책으로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3가지의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무학년제의 도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고 대안학교, 학교 밖 아이들, 공교육학교 대충 걸치고 있는 아이들까지 다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는 450명의 아이들이 모였고요. 이 안에 학교 밖 과정을 교육청 안에 공간을 내어주면서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약속들도 정하고 그리고 청소년 선언까지도 하는 게 이르렀고요. 이 아이들이 만드는 교육과정은 스스로 만드는 교육과정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청소년 센터는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놓은 백화점과 문화센터예요. 그리고 이 좋은 배움을 왜 애들이 안 올까라는 고민을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은 스스로 운영하고 주어지는 배움이 아닌 기획하고 운영하는 배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을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고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교육과정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팀장이고 고3이 말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대안학교 아이들과 일반 학교 아이들이 섞여가면서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이 섞여가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도전하고 실패하고 재도전할 권리를 주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마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청소년 사회적 기업까지 고민하는 그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은 저희가 영화 감독을 꿈꾸는 친구가 직접 만든 영상인데요. 3분짜리 영상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역에서 하는 배움들이 열리자 가장 많이 오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었어요. 450명 중에 엎어져 자고 있는 300명의 학교에서 엎어져 자고 있는 300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공간에 몰려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간이 없어서 지역에 도교육청에 옮겨진 공간을 들어갔어요. 허락도 안 받고 벽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 자체가 마을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넘나들면서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 공간을 만들고 싶다. 마을에는 공간들이 있고 그 공간을 이어주는 길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메꿔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3가지의 키워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을 위해서 아이들은 공간을 찾아다니는 교육과정부터 만들어내고 있어요. 노래방도 스스로 만들고 청소년 영화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만의 플리마켓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500명이 모이는 그 축제들을 아이들이 준비를 했고요. 2015년을 지내면서 아이들에게서 나왔던 얘기가 이 5가지의
얻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2016년에는 프로젝트들을 마을로 좀 더 가져가서 아이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고요. 이 공간을 지원해주고 있는 길잡이 선생님들과 마을 서포터즈 분들이 계십니다. 마을 서포터즈 분들은 100명 정도 모여있는 마을 서포터즈 분들이 계시고요. 길잡이 선생님들은 20살 청년부터 60살 그 마을 그 목사님까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공교육 선생님들이 이 그 학교를 보면서 왜 학교에서는 엎어져 자고 있는 애들이 이 공간에서는 배움을 찾아 나설까, 이것들을 연구하는 연구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학교에다가 적용시켜보고 2학기부터는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짜게 하는 이런 것들을 초중고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배움들을 아이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은 결국 배움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내가 판을 벌리고 내가 잘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아직도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정말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배움을 선택하셨듯이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때 가장 잘 배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놓는 그런 그 고민들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